한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와 경기 내내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농구공을 던지는 척 페이크를 합니다. 인간의 반사신경상 눈을 감고 움찔하게 되어 있었지만 코비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순간 코트 위에 서 있던 건 코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설정한 또 다른 자,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인 블랙 맘바였습니다. 비욘세도 아델도 보이도 심지어 6살짜리 아이와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도 이런 대체자 전략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날을 소환하는 방법, 또 이 배트맨 효과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은 6살 아이들에게 10분간 지루한 과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이패드를 주며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재밌는 게임들이 잔뜩 들어있어. 과제하다가 언제든 쉬고 싶으면 게임해도 된단다. 6살 아이에게 숙제와 게임기라니 결과는 아마도 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아이들에게 한마디를 덧붙여요. 게임기로 달려가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렴. A그룹은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까? 이렇게 1인칭으로 부르게 했고, B그룹은 고양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남부르듯 부르게 했고, C그룹은 배트맨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히어로로 부르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심지어 이 아이들에게 진짜 배트맨 망토를 입혀줬고, 아이들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불렀어요. 배트맨 잘하고 있니? 10분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나로 남았던 A그룹은 10분 중 겨우 35%만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나머지 65%는 게임하는 데 써버렸죠. 자기 이름을 부른 B그룹은 45%, 그럼 배트맨이 된 C그룹은 무려 55%를 과제에 쏟았습니다. A그룹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였죠. 그렇다면 어른들에게도 이게 통할까요? 미시간대 심리학자 이선 크로스는 참가자들을 모아 대중 앞에서 즉흥 연설을 시킵니다. A그룹에게는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떨릴까? 나는 잘할 수 있을까? B그룹에게는 고양아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했죠. 그 결과 3인칭으로 자신을 부른 그룹이 훨씬 더 훌륭한 연설을 해냈고 수치심과 불안감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연구진이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해보니 정서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편도체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있었죠. 현실과 동떨어진 실험실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기술을 매일같이 돈을 걸고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바로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이죠. 월가의 프로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정확히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공포심이죠. 돈을 잃고 있다는 공포가 판단을 흐리게 만드니까요. 고수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적 거리두기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들은 거래 일지에 내가 이 주식을 샀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대신 트레이더 A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진입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손실이 났을 때도 내가 틀렸어 이런 자책이 아니라 트레이더 A의 전략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았으니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크로스 연구팀은 이번엔 사람들을 잔뜩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눴죠. A그룹은 그 분노에 푹 잠겨서 곱씹게 했고, B그룹은 벽에 붙은 파리가 된 것처럼 그 상황을 멀리서 내려다보라고 합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거리를 둔 그룹만 공격적인 생각도 화도 심지어 실제 보복 행동까지 확 줄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화가 날 땐 확 쏟아내야 풀려. 그런데 이 실험이 보여준 건 정반대였습니다. 분노를 곱씹고 터뜨리는 건 불을 끄겠다고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죠. 화를 가라앉히는 진짜 방법은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벽에 붙은 팔이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효과라면 아예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2003년 여름 코비 브라이언트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 사건으로 그는 형사재판대에 서게 됐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를 신처럼 떠받들던 팬들은 그를 향해 범죄자라고 소리쳤고 아내와의 관계는 파탄 직전이었죠. 그때 그가 우연히 본 영화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이었습니다. 영화 속 암살자의 코드네임은 블랙 맘바. 공격할 때 절대 망설이지 않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였죠. 그는 유니폼을 입고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면서 인간 코비의 모든 가정사, 재판 걱정, 야유에 대한 두려움을 라커룸에 남겨두었습니다. 코트 위에는 오직 승리에 미친 독사 한 마리 블랙 맘바만 출전시켰죠. 세계적인 가수 비욘세는 원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평소 성격이 매우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파격적인 퍼포먼스들을 보여줘야 했지만 그녀의 원래 자아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녀는 두려움 없는 존재, 사샤 피어스라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가수 아델도 비욘세의 전략을 모방해 사샤 카터라는 자아를 만들었고 극도로 내성적이었던 전설적인 록스타 데이비드 보이도 무대 위에 설 때면 지기 스타더스트라는 외계인 페르소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1인칭으로 고통이나 유혹을 대할 때 뇌는 감정을 조절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제3자나 특정 캐릭터로 바라보면 뇌는 이 상황을 나의 위기가 아닌 관찰해야 할 정보로 인식하죠. 감정 조절에 쓰일 에너지가 의사결정과 실행력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뉴욕대 심리학자 야콥 트로피의 해석 수준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간은 사물을 더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케이크를 먹고 싶어. 이건 말초적인 유혹이지만 저 사람의 건강을 위해 케이크를 참는 게 장기적으로 옳겠지. 이건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성인의 자아가 굳건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조언이나 비판에 방어적이기가 쉽죠. 하지만 알터에고, 다시 말해 대체 자아를 설정하면 원래 내가 가진 두려움, 고정관념, 트라우마를 일시적으로 우회해서 그 캐릭터의 장점을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 심리적 거리를 오늘 당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3인칭 자기 대화입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중요한 순간에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거세요.
고양아, 너 왜 이렇게 떨고 있어? 긴장되는 게 당연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대체 자아와 토템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에 딱 맞는 히어로나 롤모델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아를 소환할 작은 물건 하나를 지정하는 겁니다. 물론 물건 자체에 무슨 마법의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는 개에게 밥을 주기 직전 항상 종을 울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렸죠. 종소리와 밥이 개의 뇌 속에서 하나로 묶인 겁니다. 토템의 원리도 정확히 이겁니다. 물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의미를 훈련시키는 거죠. 운동할 때 차는 밴드가 곧 블랙맘바의 신호가 되고, 면접장에 들어서기 전 매는 넥타이가 가장 자신감 있는 나를 불러내는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검은 터틀넥, 마크 저커버그의 회색 티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옷 고르는 시간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일하는 자아로 전환되는 방아쇠로 쓰는 거죠. 세 번째, 그러니 옷도 잘 활용해보세요. 집에서 입는 옷과 일할 때 입는 옷을 철저히 분리하세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잠옷 대신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 갈아입는 행위 자체가 지금부터 나는 다른 모드로 로그인한다, 이런 신호가 되니까요. 네 번째 방법은 배트맨 질문법입니다. 포기하고 싶거나 유혹에 빠질 때 내가 설정한 히어로의 이름을 넣어 질문하세요. 피터 린치라면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실 코비는 하루아침에 블랙맘바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뱀에 대해 생물학자 수준으로 파고들고 매일같이 그 자아를 훈련한 끝에 완성된 거죠.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위기의 순간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채우며 나만의 대체 자아를 완성하는 알터 에고 워크북을요. 내가 유혹과 고통에 무너지는 순간을 찾아내는 진단표부터 내게 딱 필요한 초능력을 골라 심는 스탯 설정표, 나만의 토템을 정하는 체크리스트, 3인칭 전환을 손에 익히는 실전 연습장, 그리고 위기 상황별로 미리 짜두는 자동 반응 매뉴얼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소위 맘바 멘탈리티로 슬럼프를 극복한 코비는 마침내 재판의 그늘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NBA의 살아있는 전설로 다시 태어나죠. 2010년 비욘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더 이상 사샤 피어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성장해서 사샤와 하나가 되었거든요. 데이비드 보이도 지기 스타더스트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페르소나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보이 자신이 성장했기 때문이었죠. 배트맨의 가면은 브루스 웨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의감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게 해준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배트맨이라면? 이런 질문 하나, 망토 하나, 안경 하나, 이런 작은 장치들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용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강함을 꺼낼 수 있는 기회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